누구신가요? 문무왕이 누구일까요? 김춘추 아시죠? 김춘추는 무열왕이에요. 문무왕의 어머니는 김유신, 둘째 여동생 김문희예요. 그리고 이 아주 재밌는 우화가 있는데, 김유신 둘째 동생 김문희는 언니 김보희의 꿈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오줌을 이빠이 넣었슈. 이빠이 넣었는데 신라가 다 오줌에 잠긴겨. 그 꿈이 뭘까요? 신라 자체가 오줌에 다 잠겼으니 이것은 음을 상징하고, 음을 상징하면서 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음의 주인은 왕비를 뜻하고 국모를 뜻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김유신 둘째 동생 김문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김문희가 야갔슈. 김문희가 촉이 있었슈. 왜? 김문희만은 꿈풀이를 할 수가 있었던겨. 그래서 김문희는 자기 엄니 김보희한테 그 꿈을, 비단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어요. 꿈을 산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구를 했어요. 축구 아시죠? 현재 축구가 아니라 막대기를 이용한 축구였거든요. 공을 치기였거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발로 차는 축구가 아니고, 그 축구를 하는 도중에 김유신이가 김춘추의 옷을 밟아버렸네. 하필이면 재수 드럽게 없게. 김유신은 깜짝 놀랜겨. 왜? 왕족의 옷을 찢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씨 나 똥 씹었다. 왕족 옷을 찢는 순간 이건 잘못하면 영모죄에 해당이 돼요. 그때 당시 보면 김춘추는 새가 없었어요. 권력이 없었고 왕이 된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없었던 자예요. 그래서 김춘추는 김유신의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거든요. 선덕여왕 밑에서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김유신을 원했던 거예요. 이때 김춘추가 아주 야갔거든요. 김춘추가 이빠이 약사 빠른 거 아시죠? 만약에 그때 당시 신라 삼국에 김춘추가 없었으면 현재 대한민국 자체가 이딴 식으로 작아지는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김춘추만 없었으면 만주대력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춘추의 얄팍한 머리, 그것 때문에 삼국에서 신라가 백제를 무찌르고 고구려를 무찌르고 결국은 쥐꼬만한 이 나라를 얻게 되죠. 이 정도로 머리가 약사배요. 결국은 김춘추는 김유신이가 밟은 옷, 밟은 것 때문에, 찢어진 것 때문에 아 이게 기회다 해갖고 김유신이는 또 잘릴까봐 전전긍긍 하다가 김춘추한테 저희 집에 가서 옷을 꿰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김춘추가 이때다 하고서 딱 잡은겨. 김유신을 딱 가서 보니까 큰 여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여동생인 이 김문희한테 김춘추의 옷을 꿰매달라고 했는데, 이때 또 김문희가 환장하게 화장을 기가 막히게 잘했네요. 김춘추가 딱 봤을 때 완전히 뿅 갈 정도로 너무 이쁘게 화장을 한겨. 그래서 바로 썸이 탔고, 썸이 탄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때 첫째 아들인 범민, 문무왕이 태어났던 거예요. 김춘추 무열왕은 돌아가시고 문무왕이 신라의 왕이 되었고 통일신라의 완성을 이뤘어요. 통일신라의 왕권을 완성시킨 임금이 되었죠. 백제가 망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들이 문무왕 당시 신라를 수없이 공격했나요? 첫째가 백제 귀족들이 일본으로 갔어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본은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백제인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백제인이고, 그때 당시 일본으로 넘어간 백제의 귀족들이 일본을 귀압하고 그 전투력으로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어요. 왜? 해군력은 일본을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본한테 당한 이 신라는 한심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일본이 침탈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침탈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반복함 속에 일본의 해안은 불안했어요. 일본의 해안은 한없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위에는 발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는 그 당시에 다행하게도 수교를 이뤄졌지만
발해가 있어서 전투력이 발해 북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발해 국경선에서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초기에는 당나라하고 대립관계, 당나라하고 싸우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후방에서 백제인 일본이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일본을 우리 스스로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은 바로 백제인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못된 자들이 일본을 더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고, 신라가 패망한 다음에도 이 하부 쪽, 부산 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계속해서 공격해 왔어요. 심지어는 고려까지도 공격했고 조선까지도 공격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백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백제의 꿈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조선 말에 그 일제 강점기 그때 꿈을 이루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매국론이 또 친일파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친일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무왕은 그때 당시에 백제인 일본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기본만 알아도 우리가 일본을 형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터키가 형제 국가잖아요. 또 몽골이 형제 국가잖아요. 베트남이 형제 국가잖아요. 인도가 형제 국가잖아요.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있으면 다 형제 국가요. 중국의 한족만 빼고, 중국 한족은 파란 반점이 없어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신라는 왜 발해보다 일본을 주적으로 삼았나요? 발해는 그 당시 초기 국가라 전쟁할 여력이 없었어요. 최소한 초기 국가는 전쟁할 여력보다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성을 왕비하는 데 있어서는 발해는 신라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당나라는 발해를 공격을 했어요. 끊임없이 거란은 발해를 공격했어요. 신라가 발해를 침공 안 하고 또 발해가 신라를 침공 안 하고 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또한 발해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주적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침탈해온 백제를 주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멸했고 김유신이가 백제를 멸했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는 일본으로 갔고 일본의 백제는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조상,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조상의 나라를 신라가 당나라를 끄집어 당겨서 침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백성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러니까 본인들 같아도 발해가 주적이 되겠어요? 아니면 신라가 주적이 되겠어요? 신라가 주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신라는 또 그 일본 백제가 주적이 되었던 거고요. 계속 쳐들어오니까.